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부 기반 마인드맵으로 골격계 중에 관절과 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부 기반 마인드맵은 말 그대로 해부를 기본으로 해서 기초 양리라던가 기초 영양,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 간호, 응급, 성인 이런 과목들을 합쳐서 수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골격계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뼈가 있고 연골이 있고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분인 관절, 그리고 인대라고 하는 네 부분이 골격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뼈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관절과 인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관절이다 라고 하는 거는 뼈와 뼈가 연결된 부위인 거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관절에서는 이 관절의 운동이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운동은 해부의 처음 부분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 재활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 따라서는 성인 간호 또는 기본 간호에 나와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해부에도 당연히 나와져 있습니다. 자, 관절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절낭이라고 하는 주머니 형태로 되어져 있는 관절, 그 관절을 우리는 활막관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활막관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윤활제 역할을 하는 아이를 계속 분비를 한다. 근데 그걸 우리 활액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이걸 이제 윤활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윤활관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 활막관절은 대부분 팔, 다리 이런 이제 골격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관절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지금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의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 가장 많이 들어보시는 세 가지, 굴곡, 신전, 과신전이 있어요. 자, 이거는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부학적 자세는 기본이 차렷 자세.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차렷 자세에서 손바닥만 앞을 보이게 하는 자세거든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회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인 차렷 자세에서 손바닥을 앞으로 보고 있는 자세. 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관절의 각도, 즉 뼈와 뼈가 연결된 부위를 좁힌다, 접는다 라고 하면 굴곡이 되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 신전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리보다 더 넓힌다, 관절의 각도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팔을 보시면 자, 해부학적 자세에서 지금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자, 이 그림은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자, 어깨 관절 지금 굴곡을 한번 보시면 자, 어깨 관절, 여기가 어깨 관절이죠. 네, 얘를 굽히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자세에서부터 지금 쭉 올립니다. 네, 요 정도까지 쭉 올리는 요게 굴곡이 되는 거죠. 자, 어깨 관절, 어깨를 움직이는 게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이거 글자가 이상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제자리로 여기까지 돌아온 거는 신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굴곡의 각도, 신전의 각도는 같습니다. 굴곡의 각도는 누구와 같다? 신전의 각도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부린 만큼 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갈 수 있다, 없다? 더 나갈 수 있죠. 뒤로 더 나갔네요. 해부학적 자세보다. 그래서 이렇게 굴곡된 자세에서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더 나간 거. 이걸 우리는 과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부학적 자세에서부터 더 나간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선 40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차라리 이 부분을 지워드리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죠? 네, 이 부분을 지워드리는. 짜자자자자자잔. 요렇게. 자, 우리가 사람마다 관절의 유연성은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절의 각도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내전, 외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내전, 외전 하는 아이 보시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누구다? 정중선이다. 자, 정중선은 어디를 정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중선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정 가운데에 있는 선이죠. 그래서 정중선이라고 하면 정중시상면이라고도 합니다. 코를 기준으로 해서 더 와라, 더 와라, 더 와라, 더 와라. 약간 삐뚤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해요. 자, 정중선. 글씨도 엉망. 이 정중선이라고 하는 아이, 좀 다시 써볼게요. 제게 이제 펜이 민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글씨 연습을 엄청 하는데도 정중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정중면이라고도 합니다. 요건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정중시상면이라고 하죠. 자, 정중면, 정중시상면이라고 하는 아이. 시상면 자체가 오른쪽, 왼쪽을 대칭으로, 완전 대칭으로 나누는 면을 정중면 또는 정중시상면이라고 할 건데요. 여기에 가깝게 오면은 내전이라고 하고요. 멀게 가면 외전이라고 해요. 지금 그림상에서 내전 볼게요. 해부학적 자세에서 지금 이것도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중선에 가깝게 왔죠. 네, 요게 내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외전은 누구냐? 외전은 해부학적 자세에서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올립니다. 자, 여기가 외전이 되는 거죠. 자, 내전이냐 외전이냐는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중선에 가깝게 가면 내전, 멀어지게 되면 외전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선과 회전이 있는데요. 제가 회선 같은 경우에는 돌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회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전하고 많이 헷갈리는 아이죠. 이 돌리기라고 하는 거, 어깨 돌리기, 머리 돌리기, 이런 모든 돌리기를 회선이라고 하고요. 회선은 다른 말로 이제 순환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회전이에요. 회전. 회전은 도리도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목 같은 경우에는 뭐 코가 이쪽으로 가게 봤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게 보는 거. 이걸 도리도리라고 우리 도리도리도리 까꿍 할 때 목 돌리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회전이에요. 이건 이제 대퇴골 부분에 회전을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발바닥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옆으로 바깥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요런 경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외회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안쪽으로 돌아왔네요. 이거는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자, 어깨 그림도 그려놨어요. 어깨는 보통 회전을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갔다. 그러면은 외회전이라고 하고요. 어깨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어깨 위주로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의 운동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재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회내 회회가 있습니다. 이거 손바닥 기준이죠. 아까 해부학적 자세 이야기할 때 차렷 자세에서 손바닥이 뒤를 보거나 아래를 보면 회내라고 하고요. 앞을 보거나 위를 보면 회외라고 한다. 뒤나 앞이라고 하는 부분은 흔하게 아실 텐데요. 아래라 위를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제 주관절을 굴곡한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해부학적 자세를 하신 다음에 그대로 주관절하면 팔꿈치 관절이죠. 팔꿈치 관절을 구부려 보면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외 자세에서 그대로 팔꿈치 관절을 구부린다. 그러면 손바닥이 위를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회내한 상태에서 주관절을 구부리면 그때는 손바닥이 아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회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기본 간호의 관절의 운동 또는 해부, 성인의 관절의 운동이라면 이제 성인 간호학 쪽에서는 염증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염증,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자, 퇴행성 관절염은 다른 용어로 우리가 골관절염이라고도 합니다. 자, 두 가지는 우선 원인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말 그대로 퇴화입니다. 퇴행이라고 할까요? 노화. 즉, 많이 사용해서 문제예요. 자, 하지만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인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세포들이 방어 세포들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죠. 자, 주로 침범 부위를 보면 퇴행성 관절염은 한쪽,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 쪽이나 무게가 많이 실리는 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무릎에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차렷 자세로 서 있으면 양쪽 다리에 고르게 이렇게 힘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균형 있게 딱 서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쪽인가 편측으로 좀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울어지고 많이 무게가 가해지는 쪽에 한쪽에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가 많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양측 관절을 같이 침범하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측에 다 나타난다. 양측에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손가락에 많이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에서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치료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게가 가해지지 않도록 체중 감량과 운동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강조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그 류마토이드 팩터 진짜 발음이 아까 자가 면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스테로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약물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둘 다 온요법 해주시면 좋아요. 온요법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류마티스성 관절염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류마틱 인자라고 하는 아이가 양성이다라고 네. 류마티스 인자 일종의 항체예요. 네, 양성으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치료 및 간호 아까 말씀드렸어요. 퇴행성 관절염 요거, 류마티스성 관절염 요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두 개가 지금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온요법 합니다. 물론 급성인 경우라면은 냉요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온요법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가장 특징적인 얘만의 키워드가 조조강직이거든요. 즉 아침에 움직이려고 하면 아침에 자다 깨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관절이 뻣뻣한 게 좀 오래 가요. 그걸 우리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그때 따뜻한 물에 좀 풀어주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온요법이 많이 강조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항상 아쉽네요.
자, 그 다음은 인대입니다.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섬유 조직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아이도 인대고요. 요 아이, 그죠? 요 안쪽에도 지금 인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도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라고 하는 아이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섬유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인대, 지금 여기 무릎 안쪽에 있는 거 십자인대라고 하는 아이예요. 십자인대라고 하는 아이를 포함한 이렇게 다양한 인대들이 있는데, 이 인대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실과 같은 조직이다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중점을 둘 거냐면 인대 손상이라고 하는 염좌를 볼 거예요. 자, 염좌가 어떤 느낌이냐면 걷다가 다리를 삐끗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염좌가 있을 때 이거 응급간호에서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안정합니다. 안정. 고정.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켜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고정을 시키지 않으면 자꾸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거 따로 쓸게요.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은 움직이지 말아라 하고 이제 안정을 취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고정은 어떻게 시켜줄 거냐면 이제 붕대로 고정을 시켜주겠죠. 그리고 나서 거상이라고 해서 상승시킬 거예요. 손상 부위를 어디보다 높게? 심장보다 높게. 상승시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종 같은 거 생기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 냉찜질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게 얘는 냉찜질. 왜냐면 급성으로 생기는 아이이기 때문에 급성 통증 완화, 부종 완화, 뭐 출혈 완화 이럴 때에는 냉찜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냉찜질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염좌는 인대만 손상되고 외부로 상처가 생기지는 않아요. 보통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처 간호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앙화 위로 누워있는 환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 환자를 다시 침대 머리 방향으로 옮기려고 환자의 무릎을 구부렸대요. 우리 환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환자한테 침대 머리맡을 잡게 하면서 같이 올려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뭐 마비다 이런 거 없다 보니까 환자가 조금만 도와주면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이때 사용한 관절 운동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는 환자의 무릎을 구부렸다. 이게 딱 보이네요. 그죠? 구부렸다. 그러면 그때는 굴곡이 되는 거죠. 외전은 정중선에서 멀어지는 거, 회전은 도리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외는 손바닥의 방향이었었고요. 아까 내반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내반은 발바닥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반은 정중선을 보는 거고요. 외반은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보는 거를 외반이라고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체육 시간 중에 발목이 삐었대요. 그럼 발목이 삐었다. 우리 그냥 염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골절이 됐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염좌. 골절,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느 정도 아픈지 걸어본다? 우리 다친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되죠. 따뜻한 찜질로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따뜻한 거 아니고 냉요법이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경우 부종 완화,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냉찜질입니다. 탄력붕대로 고정한다? 맞아요. 부종 완화를 위해 이거 맞아요. 근데 발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야 되겠죠? 금식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을 뼈는데 금식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답은 3번 되는 거고요. 아, 이거 수술하려면 어떡해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신 거죠. 삐었다고만 했는데. 아, 물론 뭐 인대 손상으로 수술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걸 물어본 건 아니겠죠. 자, 류마티스성 관절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염자가 빠졌네요. 네, 관절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양쪽 관절의 특징적 맞습니다.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체중 감량을 더 강조하는 건 무게가 이제 실리는 퇴행성 관절염.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네? 하시면 되겠죠. 자가 면역 질환이다. 맞고. 주로 손가락 관절에 발생한다. 맞고. 류마티스 인자 검사 결과 양성이다. 맞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모르겠는 거 답은 2번이네요. 그럼 2번은 이거는 무게가 많이 실리는 골 관절염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어떠신가요? 사실 해부 기반 마인드맵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해부 자체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넓히려면 이게 다양한 과목을 막 이렇게 섭렵해서 넓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업이기도 하고 깊이 있게 보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깊이 있게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